자기소개서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글쓰기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경험만 충실하게 정리한다면 반드시 쉽게 풀려요. 자소서를 쓰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험부터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경험 정리는 안 하고 자소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원천적으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볼 건데 주제는 기업 자기소개 항목 분석 및 미리 쓰는 자기소개서라고 정했는데 여기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대표 항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를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로 나와 있다는 거. 회사별로 이젠 다 달라요. 다 다른 형태로 주고 있어요. 10밖에. 그죠? 다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SK도 보면 다르고 CJ도 다르고 각각의 자기들만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게 자기소개서가 질문이 만약에 다르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가면 뭐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각각의 질문들이 자꾸 경험 베이스로 돼 있어요. 경험 베이스. 그래서 경험을 자꾸 물어요, 경험을. 근데 경험 묻는 건 왜 묻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과거 경험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미래도 똑같이 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실제 사례를 보면 그 경험에는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 기관에 대해서 잘 아는지 이런 것도 막 질문해요. 자기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제시하더라고요. 산업인력공단은 좀 다른 가정형 질문도 있어요. 이건 산업인력공단은 좀 시범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그 NCS의 주무기관이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더 원론적으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왜 묻느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관점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일보다는 인성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 성격 속에 적어라는데 요즘에는 각각이 경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지를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렸을 때 꿈을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그죠? 꿈을 세웠는데 얘는 좀 이상해요. 직업이 메이플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 세우듯이 취업에서도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씨처럼.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요. 이거 뭐냐? 회사 목표가 아니에요. 직무 목표예요. 자소서도 직무 방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단 이거는 1지망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1지망. 2, 3지망 도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1지망은 나랑 치열하게 맞는지 자소서를 준비하는 거고 2, 3지망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지망이 없어요. 1지망이 없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은 예,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잘 됩니까? 우리 과는 다 나오면 이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눈치 게임을 해요. 뭐? 될 수 있는 확률을 봐요. 어디가 경쟁률이 낮습니까? 어디가 많이 뽑습니까?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자소서 적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냐면 목표를 좀 세워봐야 돼요. 그 직무 목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관점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재밌어하는 관점. 그래서 그걸 좀 목표를 세워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소서에서는 보려는 건 가장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 잘하는지 그 일을 잘하는지 역량이라는 건 좀 구분하면 직무 역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직무 역량인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진짜 일 잘하는지 질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통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역량.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보려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직무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직무에 자꾸 포커싱 해버려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거 있죠. 회계 파트 지원한다. 그러면 회계 파트에 일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게 직무 역량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첫 번째는 회계 관련 지식. 거기에 대한 기술력 뭐 이런 거 스킬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럼 성격적인 면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회계 담당자. 어떤 성격이어야 됩니까? 꼼꼼해야 되고. 그죠? 숫자에 능해야 되고. 진짜 작은 실수 안 하는 스타일이죠. 요게 회계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이걸 직무 역량이라고 해요. 근데 좋아. 리더십 이 부분은 어떨까요?
리더십. 리더십이 꼭 회계 업무할 때 꼭 필요하냐고요? 안 필요하죠. 근데 신입사원이 가졌으면 좋겠죠. 요게 공통 영향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모든 걸 직무에 연결해야 된다니까 오바를 해요. 뭐 과대표 체육대로에서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끌고 가요. 그 리더십이 회계 파트에 연결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인사 담당 면접관, 얘 직무 모르네 이래 버린다는 거. 연결 안 되는 경우면 연결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걸 연결하고 있다는 게 더 오바스럽다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NCS로 하면 아마 공통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는 참 피곤하다요. 전부 다 좀 미친 공화국이에요. 다 미쳐야 된대요, 뭔가. 그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은 참 피곤하다는 책 제목인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막판에 공부하다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할 때는 자소서 제발 쓰고 좀 읽어봐요. 근데 여러분 안 읽어봐요. 왜? 자소서 가지고 그냥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어요. 면접 보라고 하면 그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 익숙한 집이나 학교에서 읽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냐? 프린트 해가지고 전철이나 학교 버스 안에서 아니면 MT 갔을 때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고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이 밤에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밤에 자소서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감상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쓰라고 하면 한 방에 써요. 요런 데 가서 쓰죠. 그죠? 글자 제한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요런 데 가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데 한 번에 써서 끝내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게 한 700자라면 설명해요. 막 설명하다 보면 500자 끝나버려요. 그럼 갑자기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래버린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자소서는 프리하게 쓰고 난 다음에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이런 데서 한다는 거.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자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토리인데 이제는 자꾸 경험 베이스로 자꾸 묻는다는 거. 자소서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착시시키라는 거예요. 착시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자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밤에 쓰면 어떻게 되냐?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차라리 팀워크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저희 장점 만들었습니다. 뭐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뭐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실합니다. 너무 꼼꼼합니다. 너무 도덕 교과서 나오는 것 같지나요? 그래서 차라리 꼼꼼합니다보다는 세밀합니다. 분석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씩 바꿔보자는 거. 근데 너무 오버해서 현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근데 경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다 얘기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양식,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주면 여러분 자꾸 숙제로 인식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연대개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연대개별로 정리하면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저런 거 다 때려치우고 뭐냐면 전지입니다. 전지. 그죠? 큰 종이. 왜? A4지 노트북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전지를 사는 거예요. 일단 전지를 3-4장 정도 삽니다. 제발 어디 파냐고 묻지 마요. 문방구에 다 팔아요. 그리고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 저거 장당 200원씩밖에 안 해요. 자꾸 핑계 대려고 하는데 일단은 3-4장 정도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고 갑니다. 집에 들고 와가지고 일단은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붙입니다. 보이게끔. 방식은 마인드맵 방식. 동그라미 가지시고 동그라미 가지시고 이뻐요. 그죠? 근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우린 무식하게 하자고. 작은 동그라미 많이 쳐놔요. 쳐놓은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갈 거는 내가 했던 경험. 롯데리아 알바, A 조별 과제, A 봉사활동. 그리고 좋아 남자친구 군대도 한번 적어보고 군대. 그런 거 다 적을 수 있죠. 동그라미 속에는. 그걸 적어놓고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큰 경험이 아니고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롯데리아 알바 할 때 커피 나서 바퀴벌레 나서 이런 거까지 다 적어요. 근데 이거 할 때 2가지 욕심을 부리자. 첫 번째, 꼭 이거 정리하려면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이거 숙제 아니에요. 이거는 내 취업할 때까지 내 인생 천천히 되돌아보는 거. 시간을 계속 두고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자기소개나 면접에 써야지.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나서 이거 못 써요. 못 쓰잖아. 근데 지금 적어라는 이유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그게 적힘으로 해서 한 주, 2주 지나면 다른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적어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는 무조건 스펙 아니고 스토리 싸움이에요. 경험 싸움이에요. 근데 아까 거창한 경험 아니고 작은 경험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거라도 정리해봐 이러면 친구들이 핑계대요. 다음 주에 한국사 자격증 시험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벽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한도도 적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기소개 질문이 기업마다 다 다르다고요. 근데 이게 3월, 9월에 몰려서 나온다는 거. 대부분 시간 없으면 못 쓴다는데 경험 없으면 못 쓰요. 그 경험 여기 다 있어요. 세 번째,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인사파트 계속 지원했어요. 근데 CJ는 인사파트 이번 모집 안 해. 영업관리, CJ는 회사죠. 영업관리라도 지원해보고 싶어. 그럼 원래 인사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고 영업관리에 맞는 경험으로 대체되어 가야 되죠. 근데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4-5개를 돌려막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에 있었던 거 끌고 가서 끝만 살짝 돌려놔버려요. 그러면 인사 담당의 면접관, 얘 직무 모르네 이래버려요. 그 경험 여기 다 있다는 거. 네 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와요. 요즘에 면접도 경험 베이스로 자꾸 질문하죠. 여기 다 있어요. 다섯 번째, 면접에서 돌발 질문 많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게 정리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찍힙니다. 그럼 그대로 외워져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해놓고 이거 갖다 쓰면 자소서고요. 이거 갖다 얘기하면 면접이에요. 근데 이게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5개로 자꾸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부터 정리해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자소서는 글쓰기 안 하고 이거 갖다 쓰면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는 전지를 사서 가는 거예요. 안 사서 가면 아마 문방구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또 핑계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친구가 완전 다른 스토리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자소서의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많이 알 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게 2가지씩으로 써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첫 문장은 무조건 결론부터 해요. 결론이란 내 장점, 가장 좋은 구조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거. 근데 이게 2갈씩인데 2갈씩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두 번째는 숫자. 숫자를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숫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숫자 쓰라니까 2015년도에 3학년 때 이거 쓰라는 건 아니고요.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대비 120% 달성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23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쓰는 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닿게. 이거는 숫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보이스피싱. 그리고 옛날 전직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숫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연설되면 그게 솔깃해요, 실제. 솔깃하다.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시면 숫자. 어떤 친구는 그래서 백화점 아르바이트 6개월 어떻게 했냐면 4,350만 원 매출을 올린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단 숫자는 단단히까지 너무 자세하게 쓰지 마요. 4,321만 원 매출 올린 이거 거짓말 같거든요. 그래서 숫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개 뭐랄까 다양한 경험이 예전에는 굉장히 이슈거리였는데 이제는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애매해진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원 직무가 중심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가급적 지원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 아예 다른 일을 쓰다 버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전혀 관계없거나 자소서에 쓰면 내가 면접 때 질문하면 답변 못할 경험들은 안 쓰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4번은 실패 경험. 굉장히 사람을 마음 움직이는 스타일. 아까 얘기했듯이 위기 관리도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1, 2등을 계속 했어요. 계속 성공한 친구. 이제는 실패를 극복한 친구들을 더 넣어요. 기업이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모든 우리 주변의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 다 저 스토리예요. 잘 나가다가 망하고 다시 잘 나가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도 다 그래요.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요. 그래서 다시 잘 나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아요. 단 2가지 스토리는 피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몸이 아파했지만 지금 마라톤 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라고 쓰더라도 아직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닐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대학 들어와서 여러 활동하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학생의 공통사항이에요. 차라리 적으려면 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진은 좀 피하자. 그다음에 6번처럼 뭐냐면 이거는 나를 파는 서류예요. 파는 서류. 너무 솔직하게 적지 말자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굳이 그거 적을 필요 없죠.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할 때. 그냥 인턴할 때, 가게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게 낫겠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친구들이 100이 있었으면 한 90 정도로 겸손 떠는 자소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친구들이 다 100이면 115를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너무 겸손 뜰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자소서는 비유하면 여러분이 인스타나 페이북에서 어떻게 글 올리는지를 생각해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올리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8번이에요. 8번. 8번은 뭐냐면 법원도 증거주의잖아요. 그죠? 이 취업에서도 자소서나 면접도 모든 게 증거주의예요. 장점이라면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장점이라고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장점을 쓰면 경험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창한 거 아니라도 얘기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말할까 내가 인간관계 좋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친구들 입장에서 경청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 보면 제가 AB 등의 7개 모임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회장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논리는 3단 구조로 많이 쓰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노력하고 행동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그게 지원 분야 어떻게 됩니다. 이게 스타기법이에요. 근데 뒤에 거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 3단 구조로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커져요.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커져요. 왜? 인사 담당의 문제는 그때 없었잖아.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별 과제는 경영학 개론 시간이었고요. 주제는 뭐였고요. 팀원은 뭐였고 몇 명이었고요. 2명은 뭐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끝. 이래 돼요. 근데 정말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노력과 행동이에요. 가장 궁금한 거. 왜? 역량은 여러분이 과거의 노력과 행동을 이렇게 했다면 미래도 똑같이 노력과 행동한다는 게 역량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조별 과제였는데 제가 리더였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노력과 행동이 많아야 돼요. 근데 노력과 행동이 가급적 좋은 거는 여기 보면 남들이 흔히 하는 노력과 행동보다는 좀 다른 노력. 그게 좀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워크를 제안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설득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잖아. 그 좀 다른 노력이 있어요. 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학교 새벽에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등교하는 친구를 잡고 설득해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방법 저 방법인데 안 돼서 잘라버렸다. 뭔가 다르죠. 그런 노력과 행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한 적이 없어요. 맞잖아. 근데 이거 지금 마케팅적으로 약간 만들어도 돼요. 왜? 경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노력과 행동은 약간 만들어도 여러분들 면접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경험을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면접관한테 걸리지만 이건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 관점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싫어하는데 공식 이런 거 안 주고 싶은데 도저히 친구들이 글을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본 게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왜?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 질문 보고 답을 써 글 쓰라고 그러면 한참 쓰다가 용어 하나가 뭐 어떤 게 떠오르지 않아 인터넷 찾다가 저기 갔다가 도깨비 하네. 도깨비 하이라이트 보고 있고 하다가 뭐 다 글에 돼 버린다는 거. 그리고 글 하나 단어를 선택 못 해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못 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 쓰지 말고 정리는 할 수 있잖아. 일단은 뭐냐면 우리 전체 일단 정리해놨죠. 정리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예시를 들었는데 기업에 저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 A4지나 아니면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데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하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따왔어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겠죠. 그럼 답을 밑에다 적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 좋아. 과 대표 체육대 때 적었어요. 그러면 이걸 답을 적었는데 요때 상황은 잠깐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요. 상황은 너무 자세하게 말고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 노력과 행동은 많으면 좋다 그랬죠. 1번, 2번, 3번, 4번 적어보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야? 결과는 이렇게 됐다. 결과는 이렇게 됐다.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좋아.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이거는 정리할 수 있죠. 그냥 정리하는 거잖아.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소서는 어떻게 쓰냐. 여기 질문하고 장점을 합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저의 장점이 됐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고요. 첫째 제가 이렇게 놀고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연결하면 자소서예요. 그래서 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계속 반복되면 애매하니까 먼저 또 한 그리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오히려 글보다는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한 거 그대로 쓰면 자소서고요.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면접이에요. 그래서 공식 나도 싫어하지만 자주 못하니까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만 좀 하자고. 정리만. 이런 정리하면 자소서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생각하자는 거. 그다음 항목별로 보면 이거 요즘에는 이렇게 성장 과정 쓰는 데가 잘 없긴 없어요. 근데 성장 과정을 쓰면 제발 피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 뭐 하시고 이거 별로 안 궁금해요. 그리고 대가족이 살았다든지 예의가 발랐다든지 인사성 바르다든지 지원 직무와 연결 그다음에 전공 선택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엄밀해서 부모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도 성실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써야겠다면 자립심 강한 아버님을 모습을 보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신문 배달, 우유 배달하면서 자립심 강했습니다. 이건 돼요.
그거는 된다는 거.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건 아까 종아리 300대 같은 사례가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장점이 됐고 최근 어떤 경험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성장 과정이 있고 학창 시절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 쓰는 게 나은데 학창 시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 과정만 있으면 굳이 옛날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대학 중심으로 써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성격 속에는 있는 부분인데 성격은 장점 단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잘 쓸 거잖아. 가급적 지원 분야에 연관되는 장점 쓰고 거기에 대한 경험 쓰면 되겠죠. 근데 장점은 잘 쓰는데 약점, 단점 쓰라면 그때부터 머리 아파요. 왜 쓰려고 하지? 이거는 엄밀해서 기업이 여러분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지 쿨하게 인정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 약점은 피해야 될 건 있어요. 첫 번째, 장점 같은 단점. 이건 안 돼요. 썸 타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장점인데 반면에 이런 면이 단점 나타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장점도 안 되고 단점도 안 돼요. 세 번째, 단점인데 제가 이런 노력도 해서 개선했습니다. 이거는 개선했으면 단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최악인데 단점인데 제가 지원하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건 궤변이에요. 그래서 단점 쓰기가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A4지 놓고 내 단점이라는 걸 다 한번 적어봐요. 옆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내 단점이 뭐야? 그래 좋아. 인간성 더럽다. 좋아. 인간성 더럽다 적는 거예요. 적어 나온 다음에 내가 지원 분야에 치명적인 단점 안 되겠죠? 지우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다 보면 한 두세 개 남아요. 그중 하나만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만 들고 오는데 단점이라는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장점 썼죠? 반면에 이런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종종 자주는 안 되겠죠? 가끔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를 가면 단점이 커져버려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AB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AB의 노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제3자한테. 메모합니다. 여러분 선배 너무 많이 썼거든. 그럴 바에 차라리 휴대폰에 에버노트 어플로 메모합니다. 이런 식이 차라리 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으면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지원 동기라는 부분. 요즘에 기업들이 지원 동기라고 안 쓰고 아예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해당 직무가 거기 선정한 계기와 거기를 잘할 수 있는 일을 경험 베이스로 쓰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런데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소서의 전체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지원 동기. 인사 담당에 면접관 시간 없으면 이것만 봐요. 그래서 이것도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저의 적성과 저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세 번째, 개인적인 친분 안 돼요. 큰 기업들. 아버님이 30년 동안 근무하신 신한원에서 이거 청탁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견 중소기업은 돼요. 삼촌이 자동차 부품업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공장 옆에 살아서. 이거는 돼요. 왜? 중견 중소는 우리에게 인연 있는 사람이 오래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악의 지원 동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핵심은 잘할 수 있습니다를 최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 서론 부분을 나누면 서론은 회사 얘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예전만큼 회사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왜 다른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인지를 질문 안 해요, 요즘에는. 왜? 다 지원하는 거 알기 때문에. 물론 질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트라우마 가진 기업들. 대표적으로 CJ, 삼성의 트라우마 있거든요. 왜 CJ그룹이고 해당 계열사인지 적으래요. 현대차 그룹에서도 글로비스. 왜 다른 계열사가 아니고 우리 계열사인지 적으래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좋아. 그렇다고 안 쓰기도 애매하잖아. 그러면 회사를 쓰는 거예요. 회사는 장점, 단점을 좀 검색해봐요. 구글링 하든지. 근데 이거는 지원 분야의 장점이 낫겠죠. 나는 연구개발하면서 갑자기 경영 전반적인 그 장점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회사, 지원 분야, 장점, 차별화 이런 거 찾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CJ는 단순히 고객들의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입니다. 이게 아니고 CJ는 AB 등의 고객 서비스를 하는 거 볼 때 남다른 고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는 대줘야 돼요. 그래서 장점을 쓰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은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직무로 하는 게 낫겠죠. 실제 인사는 이러이런 직무를 이런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사내에서 가장 중요한 CS 부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어떠한 경우도 한두 문장, 두 문장 이내. 왜? 만드는 거 다 알거든요. 장하게 만들어봤자 별 의미 없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론이에요. 본론은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유, 뽑혀야 될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는 없어요. 직무 타겟이에요. 그죠? 직무 타겟이죠. 근데 직무 타겟 첫 번째, 직무 관련 공부했습니다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했습니다. 전공이 갔다면 전공. 근데 전공이 포괄적 언급보다는 과목 언급이 낫겠고. 그게 아니면 내가 뭐 복수 전공, 부전공 해도 관계없고. 아니면 자격증 공부해도 관계없어요.
아니면 내가 독학했다 적금 쓰면 첫 번째는 공부했다는 게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그 직무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인턴, 프로젝트 이런 게 되죠. 여러 개면 여러 개 적는 거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어요. 롯데리아 알바에서 고객도 잘 알고 과대표에서 리더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 이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합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적으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적으라는 게 다른 항목이 다 적었어요. 다른 항목이 다 적었죠. 이거 핵심적으로 결론만 가져오는 겁니다.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시간 없으면 얘만 봐요. 그래서 결론 가져오는 결론 내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따라다니는 게 입사 후 포부라는 놈이 또 따라다녀요. 얘가. 근데 이게 좀 또 어려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입사 후 포부는 초보 단계가 있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요. 근데 중수로 가면 바뀌어요. 꾸준히 자기 개발도 하고요. 업무 관련 자격증도 따고요. 영어는 안 나오고 중국어 공부할 거고요. 기회가 되면 MBA나 대학 가겠습니다. 근데 중수로 쓸 것 같으면 초보로 쓰세요. 중수는 일 안 하겠다예요. 근데 대학 갈 테니까 일찍 퇴근시켜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수나 달인의 경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이건 딱 두 가지 구조예요. 첫 번째는 직무 관련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1년, 3년, 5년, 10년 나눌 필요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기업은 롯데. 롯데는 입사 후 10년 후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1년, 3년, 5년 쓸 필요는 있지만 나머지는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대기업은 10년 후 목표, 중견기업은 5년 후 목표가 좋아요. 단 이 목표는 구체적인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보고 해당 팀을 언급하든지 아니면 여러 제품이 있으면 제품 하나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의 저 휴대폰 중에서 저는 하드웨어 중에서 안테나 부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포괄적으로 연구개발 잘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얘는 하나 써서 돌린다고 생각해요. 아니 A 품질 관리팀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정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다트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참조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거기 보내는 거냐? 그거는 입사하고 달라지거든요. 근데 타겟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친구가 얘 우리 회사 들어올 마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정하는 거고 그걸 정하는데 일단은 뭐냐면 타겟 정해서 할 때 내 지원 분야의 지원 직무에 연관되는 목표를 해야 돼요. 나는 국내 영업 지원하면서 10년 후에는 해외 가 있겠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타겟을 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how 그걸 어떻게 할 거냐요.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겁니까를 적는 거예요. 좋아. 근데 지원 동기는 엄밀해서 내 과거 준비했던 얘기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는 입사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잘하기 위해서 실제 그래서 입사해가지고요 기존의 연구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두 건 내보겠습니다. 근데 연구개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작업자의 소통이기 때문에 실제 그걸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영업 잘하기 위해서 실제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적으라면 여러분 걱정부터 해요. 왜?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는 현직자도 정답 못 적어요. 틀린 답변 적어도 돼요. 왜? 여러분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한테 이 친구는 뭔가 조금 다르게 알지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네. 요 인상만 남기는 거예요. 틀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적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별로 약간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취미 특기는 제발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본인이 하는 거 하면 돼요. 특기 만들지 마세요. 금융권 지원하는 친구는 전부 다 카운셀링 상담하기예요. 특기가. 근데 물어보면 다 술 먹고 인생 상담한 것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는 본인이 시간 나는 거 하는 거야. 좀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감상보다는 멜로 영화 감상 이런 식으로. 특기는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꼭 운동 이런 거 아니라 돼요. 대화하기. 사람 친해지기 이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적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에세이 이건 아까 지원 동기하고 똑같아요. 이 항목은 취업을 선택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꼭 삼성전자가 어떤 일 이런 거 적는 게 아니고 아까 그거예요. 내가 이런 장점,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 그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논리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삼성의 설명 막 이래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끼친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뭐랄까 요 내용에서는 이제 본인만의 경험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사건 없다면 그냥 경험 베이스로 쓰는 게 나아요. 괜히 저기 맞춰가려면 어거지로 막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나오고 부모님 나오고 뭐 다 외삼촌 나오고 다 그래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애매했어요. 이게 사회 이슈. 원래는 사회 이슈 아니었어요. 원래는 2년 전에 뭐냐면 해당 기업의 주요 이슈와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쓰라고 그랬더니 삼성전자 지원한 친구가 90%가 다 웨어러블 적어요. 그리고 본인의 견해를 적으십시오라고 했죠. 근데 언론의 견해를 다 얘기해요. 이건 철저하게 본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누구나 선택하는 메이저 이슈를 선택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누구나 다 하면 애매하잖아. 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나 다 A라고 하면 나는 B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내 논거. 이거 왜 좋냐면 원래 토론 면접 없애고 이거 가지고 면접관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싶었는데 토론할 게 없어져가 창의성 면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 아니고 작은 이슈 세면 돼요. 근데 여기선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이슈 선택하면 안 돼요. 정치 종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안 돼요. 왜? 여러분 정치 종교는 술 먹고 싸움밖에 더 나죠. 해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SK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길어요. SK는 자소서 영역이. SK는 긴데 여기 보면 아주 긴데 여러분 대부분 뭐냐면 문제푸는 첫 번째 문제 보고 답을 적어요. 근데 SK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헌신적인 노력이에요. 헌신적인 노력, 열정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그럼 단어 좀 찾아봐요. 헌신적인 노력은 뭐냐면 내 걸 던지고 열심히 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SK는 자소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바로 쓰는 것보다 SK 질문이 길어요. A4지에 다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질문을. 나눠놓고 각각의 파트를 적고 난 다음에 전체를 묶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보면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만 달랑 써버려요. 그럼 요 내용, 요 헌신적인 걸 만족을 못 해버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CJ그룹. CJ는 친절하게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천자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냐면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지원 등기서 다 모아서 쓰는 거고 두 번째 문단은 그중에서 정말 내가 강조하고 싶은 하나 경험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다음에 두사는 저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장점, 단점, 입사 후 장점. 근데 요 장점 생각해봐요. 여러분 장점만 들어가면 성격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점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직무 관련 공부했던 게 많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고 직무 관련 경험이 많다면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점이라고 성격의 장점으로 가지 마세요. 근데 단점은 가급적 성격이 낫겠죠. 근데 정말 쓸 게 없다. 그럼 뭘 쓰냐면 실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적으면 돼요. 원래 신입사원 실무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쓸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다음에 NCS로 가면 경험 베이스로 자꾸 물어요. 경험 베이스. 근데 이걸 왜 묻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경험 베이스를 묻고 NCS는 아까 이 부분 있죠.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가 별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험 기술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 직무 관련 금전적인 보수를 안 받고 했던 경험이고 여기는 경력 기술서는 돈 받고 했던 거예요. 보수적으로 받았던 거. 이런 걸 적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적성은 왜 하냐면 실제 직무와 연관되는 걸 보려는 거예요. 직무적 값서. 그래서 직무와 연관되는 걸 적어야 되는데 일단은 경력 기술서는 엄밀해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분류해서 꼭 자소서처럼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꼭 자소서처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 게 오히려 잘 보여요, 실제. 그래서 저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다음에 수치화 자꾸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수치화. 그래서 기존에 보다는 자꾸 바꿨다 수치화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고 이건 자기소개에서 자주 질문하는 거. 글자 수는 항상 맞춰야 됩니까? 채용 설명하면 항상 얘기해요. 근데 현직 인사 담당자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아, 예,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채용 담당자들은 사람이에요. 보면 글자 수가 대부분 비슷하게 끝나요. 근데 어떤 친구가 확 짧게 끝났다. 그럼 나도 사람이잖아. 부정적으로 보고 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수는 80, 90%, 100% 채워주는 게 나아요. 단 아까처럼 사족을 붙일 것 같으면 굳이 안 채워도 된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양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차가 자유양식인데 지금 좀 바뀌었는데 이 경우는 굳이 성장 과정, 성격 소개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문단은 내가 강조할 지원 동기. 마지막 문단은 입사 후 포부. 나머지 문단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경험을 한 문단씩 하면 돼. 아, 나 동아리 강조해야지. 아, 나는 이거 팀 프로젝트인 거 강조해야지. 그 각각의 한 문단씩 만들면 돼요. 굳이 성장 과정, 성격 소개 그렇게 식상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분야로 만드신 아까 했듯이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고 공백기나 졸업 후 이거 휴학 이런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변명처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면접 때 물으면 1년 정도 되면 얼렁뚱땅 얘기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휴학 중일 때 이런 표현 써버리면 면접 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질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소개의 핵심 포인트는 5가지예요. 너무 그림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소제목 좀 해보고 결론, 그다음에 경험은 미리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험만 충실하게 정리되면 자소서는 자연스럽게 된다. 근데 우리는 경험을 정리 안 하고 자꾸 돌려막기 하고 있으니까 자소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경험은 아까 했듯이 거창한 경험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라고. 너무 거창한 거 아니고 내 작은 경험도 그게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소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전을 안 해요. 준비가 다 되면 도전한다. 그거 없어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계속 도전하고 떨어지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자소서 계속 읽어보고 바꿔보고 읽어보고 바꿔보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취업 환경이니까 제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도전을 안 해요, 여러분들. 힘들다고요? 계속 도전해야죠. 힘든 거는 지금 구조상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다. 자기소개서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글쓰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경험만 충실하게 정리된다면 반드시 쉽게 풀려요. 그래서 제발 전지사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여러분도 다양한 경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